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7,200만 원입니다.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는 민수의 얼굴. 화면 속 문자 내용이 흐릿하게 보인다. 45살 민수 씨는 지금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떨리는 목소리, 채무 압류, 급여 압류 예정, 통지서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민수 씨, 괜찮아요? 아까부터 안 나오시는데. 억지로 밝은 목소리, 예, 금방 나갑니다. 병이 물 내리는 소리. 민수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뺨을 가볍게 친다. 속으로 정신 차려. 아직 회사에 통보 안 갔어. 아직 시간 있어. 하지만 민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회사 인사팀으로 압류 통지가 갈 거라는 걸. 시계를 보는 민수. 오전 10시 30분. 속으로 사흘 안에 뭐라도 해야 해. 월급 280만 원. 그중 150만 원이 압류되면 남은 돈으론 집세도 못 냅니다. 민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간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더 큰 문제는 아내 혜진 씨가 이 빚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집, 좁은 투룸 아파트, 거실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세 식구. 엄마, 다음 주 수학여행비 내야 돼. 15만 원. 당황하며 15만 원? 그게 이번 달은 좀 급하게? 그거? 아빠가 낼게. 걱정 마. 진짜? 고마워, 아빠. 수지는 밥을 먹으러 간다. 혜진이 민수를 쳐다본다. 작은 목소리로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만 120만 원인데 시선을 피하며 알아. 내가 잔업 좀 더 하면 돼.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몸 상하겠어. 민수 씨는 3년 전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며 7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3년 전 카페. 친구 태호가 민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민수야, 이번만 도와줘. 보증만 서주면 대출 받을 수 있어. 1년만 버티면 다 갚을게. 과거 그래 알았어.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하지만 친구는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 채무 7천만 원은 고스란히 민수 씨 몫이 됐습니다. 현재로 돌아온다. 민수는 식탁을 치우며 설거지를 한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화면엔 저축은행이라는 발신자명.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굳는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누구야? 안 받아? 억지 미소. 아니, 스팸이야. 요즘 스팸 전화 진짜 많더라. 민수 씨는 3년 동안 카드론으로 카드값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습니다. 민수의 지갑 속 카드가 6장. 화면에 카드사 이름들이 스쳐 지나간다. 처음엔 카드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한도가 막히자 2장, 3장, 이젠 6개 카드를 돌아가며 쓰고 있었습니다.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옆에서 혜진이 잠든 숨소리가 들린다. 속으로 이대로 가다간 회사에 다 들통나. 민수는 핸드폰을 켜고 급여 압류를 검색한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뜬다. 민수 씨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급여 압류가 되면 월급의 절반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걸. 속으로. 절망. 280만 원에서 150만 원, 1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개인 회생이라는 단어를 본다. 속으로 개인 회생?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민수는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다. 야, 민수야.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억지 웃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닌데? 혹시 빚이라도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는다. 동료들이 웃는다. 야,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요즘 빚 때문에 힘든 사람 많더라. 우리 처남도 개인 회생 한다고 하던데. 귀가 솔깃. 개인 회생? 그게 뭔데? 그거? 빚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빚을 줄여주는 거래. 근데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회사에도 다 알려진다며? 내가 들었는데 개인 회생하면 회사에서 잘린대. 얼굴이 창백해진다. 회사에서 잘려. 그럼 회사 입장에선 빚쟁이 직원 두기 싫잖아. 신용불량자가 무슨 일을 해?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본다. 개인 회생 후기를 검색한다. 인터넷엔 온갖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어떤 글은 개인 회생으로 빚 탕감 받았다고 했고, 어떤 글은 개인 회생하면 인생 끝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민수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본다. 버스 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간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다. 작은 소리로 절규하듯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다음날 아침. 민수는 출근길에 동네 법률사무소 앞을 지나친다. 무료 상담이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멈춰 서서 현수막을 본다. 무료 상담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다 다시 멈춘다. 속으로 그냥 물어만 보자. 물어보는 건 공짜니까. 민수는 사무소 문을 연다. 안에는 변호사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저하며 저 혹시 개인 회생에 대해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수는 의자에 앉는다. 손을 꼭 쥐고 있다. 제가 지금 빚이 좀 많습니다.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은 280만 원이고요. 7천만 원이요? 어떤 종류의 빚이신가요?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리고 그걸 카드로 막다 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보증 채무군요.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셨다면 지금 이자만 얼마나 나가세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요? 놀라며 월급이 280만 원인데 이자가 130만 원이요? 고개를 떨구며. 네, 그래서 생활비는 아내 파트비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급여 압류 통지가 와서 급여 압류 통지까지 받으셨어요? 언제요? 이틀 전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회사로 통지 간다고 심각한 표정. 그럼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급여 압류가 실행되면 월급의 절반이 압류돼요. 28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 압류될 수 있어요. 절망.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안하게. 근데 개인 회생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요? 제 동료가 그러던데 고개를 젓는다. 그건 잘못 알려진 정보예요. 개인 회생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해요. 눈이 커진다 정말요? 그럼 회사는 모르게 할 순 없나요? 급여 압류만 막으면 회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개인 회생 신청하면 압류 자체가 중지되거든요. 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내려주죠. 희망이 보이는 표정 중지 명령이요? 네. 개인 회생 신청하면 법원이 모든 빚 독촉과 압류를 멈추게 해줍니다. 그동안 변제 계획을 짜는 거죠. 민수 씨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개인 회생은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종이에 메모를 하며 설명한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는 정규직 직장인이시니 이 조건은 충족하세요. 제 월급이 280만 원인데 그것도 괜찮나요? 네.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280만 원이면 충분해요. 안도 그럼 둘째는요? 둘째, 채무 한도예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수 씨는 7천만 원이니 여유 있죠. 셋째는요? 셋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빚이 재산보다 많고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쓴 웃음, 그건 확실히 해당되네요. 전 재산이라곤 전세 보증금밖에 없고 그것도 1억 3천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은 민수 씨 명의인가요? 아니요, 아내 명의예요. 그럼 민수 씨 재산으론 안 잡혀요. 본인 명의 재산만 계산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넷째는요? 넷째, 재신청 제한이에요.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처음이시니 문제 없어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저는 다 해당되는 거네요? 네. 민수 씨는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럼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그건 법원이 정해요. 민수 씨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를 보고 변제 계획을 세우죠.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탕감돼요.
놀라며 탕감이요? 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는다고 해봐요. 그럼 5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갚는 거죠. 나머지 4천만 원은 탕감됩니다. 눈이 커진다 4천만 원이 그냥 없어진다고요? 네. 정확히는 면책이라고 해요.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탕감돼요. 감격 그럼 전 5년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네. 물론 5년 동안 성실히 갚아야 해요. 중간에 변제를 못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요. 폐지요? 네. 변제금을 연속 3개월 이상 안 내거나 변제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법원이 회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걱정.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변제금은 민수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요. 법원이 무리하게 책정하진 않아요. 최소 생계비는 보장되니까요. 최소 생계비요? 네. 법원은 민수 씨 가족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요. 그 금액은 변제금에서 빼줍니다. 그래야 민수 씨가 5년 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요. 안도 그럼 제가 굶진 않겠네요. 웃으며 당연하죠. 개인 회생은 채무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민수 씨는 처음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아내한테 말 안 하고 할 순 없을까요? 난세 그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당황, 네? 그럼 아내가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법원 서류엔 배우자 소득 증빙이 들어가요. 급여 명세서나 소득 금액 증명원이요. 절만 그럼 숨길 수 없네요. 사실 배우자한테 알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개인 회생하는 동안 가계부를 써야 하거든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법원에 보고해야 해요. 가계부요? 네. 민수 씨가 변제금을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려고요. 법원은 가계부를 통해 민수 씨가 낭비하지 않는지 체크합니다. 그럼 결국 아내한테 말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자 몰래 개인 회생하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어요.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민수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청하는 거예요. 급여 압류가 실행되기 전에요. 그럼 언제 신청하면 되죠? 오늘 당장 서류 준비 시작하세요. 빠르면 이틀 안에 법원에 접수할 수 있어요. 이틀이요? 네. 급하게 진행하면 가능해요.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중지 명령이 내려가니까 압류는 멈춰요. 눈빛이 살아난다 정말요? 네. 그러니 오늘 바로 서류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 목록 드릴게요. 변호사는 종이에 목록을 적어 민수에게 건넨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3개월치, 재산증빙서류 이것들만 있으면 일단 접수는 할 수 있어요. 종이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다. 거실에선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선다 여보. 돌아보며 왜? 무슨 일 있어? 소파에 앉으며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불안한 표정으로 앉는다. 뭔데? 무슨 일이야?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안해. 왜 갑자기 미안해? 무슨 일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나한테 빚이 있어. 표정이 굳는다. 빚? 얼마나? 고개를 숙이며 7,200만 원. 침묵.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한다. 충격 뭐라고? 7천? 3년 전에 태호 사업 보증 섰던 거 기억나? 그게 화를 내며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보증 서지 말라고 했잖아. 고개를 더 숙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글썽이며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말하고 싶었어. 근데 당신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소리를 지른다. 짐. 우린 부부잖아. 부부가 함께 짐을 지는 거지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야. 딸 수진이 방에서 나온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눈물을 닦으며 아니야, 수진아. 지금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